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국장 TV입니다. 실장님, 오늘 영상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교통사고 후에 처음 가는 병원의 중요성에 대한 영상 촬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피해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병원을 잘못 선택해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 있죠? 네. 또는 병원을 잘못 가서 진단서를 봤는데 불이익이 있었다. 네. 그래서 의사로부터 불쾌함을 느꼈다라는 댓글들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 어떻게 병원 선택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오늘 그 부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의 병원의 종류와 병원의 각각의 그 성격,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왜 이런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비협조적이고 왜 이런 병원을 선택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합의금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제가 더불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부터는 입원하는 기준을 아주 까다롭게 병원에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이 필요한 피해자는 당일 아니면 그 사고 다음 날에는 꼭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합니다. 국장님, 네. 만약 바쁜 일이 있어서 네. 사고 후 2, 3일 정도 지난 후에 병원을 가면 입원을 시켜줄까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입원이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예전과 달라진 병원의 입원 기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뭐 사고가 처음이고 교통사고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병원의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느 병원으로 가야 하나 하는 걱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후에 병원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요. 병원을 잘못 선택을 해서 교통사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고 난 후에 그때 후회를 하면 그때는 늦는 겁니다. 자,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병원은 대체로 한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병원, 두 번째는 전문병원, 세 번째는 한방병원, 네 번째 종합병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학병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개인병원이죠. 첫 번째로 홍길동 정형외과 이렇게라든지 땡땡의원, 뭐 땡땡 한의원, 뭐 이런 식입니다. 간판이. 이런 병원은 의사가 대부분 1명에서 2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 병원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개인 병원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병원을 속칭 1차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진료를 하는 데는 아주 편리함과 신속성이 있는 그런 병원입니다. 뭐 큰 종합병원이나 그 전문 병원급에 비해서 신속하게 의사를 좀 볼 수 있고 절차가 좀 간편한 것은 있지요. 이것이 개인 병원의 장점에 속합니다. 그러나 개인 병원은 의사들이 보험회사의 눈치를 조금 보는 듯 합니다. 또한 만약 몸이 너무 아파서 원인 모르게 아픔이 지속된다면 의사가 정밀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개인 병원에 MRI 장비가 없으니까 어찌하겠어요? 개인 병원과 연계가 된 진단 방사선과 혹은 전문 병원으로 MRI가 있는 병원에서 앰뷸런스가 좀 오고 그것을 타고 가서 MRI를 찍고 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아마도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자체로도 환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겠고요. 그 정밀검사 후에 의사가 진단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요즘 문제가 되는 뭐 퇴행성이니 기항증이니 그래서 진단서에 병명을 못 넣어주겠다는 등 약간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의사에게는 별 문제가 아니겠지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추후 보험회사와 합의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선택의 중요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다음은 전문병원입니다. 전문병원은 규모가 좀 커진 예전의 정형외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개인적으로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보험회사의 외풍도 있고 환자들도 소형 개인병원에 대한 신뢰에 대한 의문도 좀 있고 그래서 의사들이 여러 명 모여서 병원을 차린 겁니다. 즉 예전의 정형외과가 기업화된 정형외과로 형태를 바꾼 것이 전문병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개인병원과 다른 점은
규모가 좀 크고 개인 병원에 비해서 의료 장비가 좀 많겠고 의사 수가 많고 정밀 검사죠. 즉 MRI나 CT 이런 고가 장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개인 병원과 다른 점입니다. 이런 전문 병원의 장점은 어떤 외풍에 조금은 저항력이 좀 있고 해서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도움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굉장히 환자에게는 친절하면서 환자의 편에서 의사가 이야기도 많이 해줍니다. 그것은 이 병원의 설립 목적 중 특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병원 크게 임대해서 직원들 월급 주고 임대료 내고 의사들 이익을 가져가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상당히 잘 해줍니다. 정밀 검사도 피해자가 원하면 잘 찍어줍니다. 대충 기왕증이 있어도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외상과 질병은 환자와 보험회사의 문제이니 진단 병명도 곧잘 넣어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만큼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점이 많은 그런 병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전문 병원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데요.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으니까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잉진료입니다. 정밀검사 후에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수술부터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추간판 탈출증, 속칭 디스크죠. 또 어깨 회전근개 파열, 또 무릎의 십자인대 이런 거 정밀검사 후에 문제가 있으면 수술을 권유하는 것이 타 병원에 비해서 조금 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병원에 비해서 특히 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환자 자신이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네. 그러면 수술을 하자고 하면 네. 교통사고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먼저 가족들과 상의를 해 본다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좀 벌어놓고요. 가까운 대학병원의 교수의 진료를 받아본 후에 교수님도 똑같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는 수술하는 겁니다. 대학병원의 교수는 월급을 받는 의사이므로 과잉진료나 과잉수술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객관적인 내 몸 상태를 알아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참 합리적인 대응인 것 같습니다. 귀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네. 자, 세 번째 한방병원입니다. 옛말에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절간에 빈대가 없어진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한의사가 한의원의 수입 중에서 교통사고 환자가 효자 노릇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의 유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양방이죠. 즉 정형외과나 종합병원에서만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할 수 있었으나 국가에서 한방병원에서도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 가능케 하고 자동차 보험을 적용해 주기 시작하면서 한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병원의 아주 큰 수입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들어오면서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고 한방병원이 아주 대형화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교통사고 환자에게는 나쁜 일이 아닌 것이죠. 병원의 어떤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대형 체인화된 그 앞장선 자땡 한방병원이나 목땡땡 한방병원 등 이런 한방병원은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서 병실의 고급화와 MRI나 CT 이런 장비들을 갖추고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교통사고 환자의 유치와 치료에 전력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한방을 이용하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좋은 점은 다양한 정밀검사 또 한방의 다양한 치료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겠고 굳이 불편한 점을 찾자면 한의사의 한계점이죠. 골절이나 신경 손상, 수술 등에서는 아무래도 양방병원보다는 진단이나 판단 등이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한 극소수이지만 환자를 진료해주고 정밀검사도 했는데 진단서 작성 시에는 정밀검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이 병명은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다, 퇴행성이다 하면서 진단 병명을 기입해주지 않는 그런 한의사가 종종 있다는 소리를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너무 규모가 적은 한의원에서 종종 그런다고 하니까 한의사 진료를 하고
좋지 않다는 판단이 되면 즉시 다른 병원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및 어깨 회전근개 손상 또 무릎의 인대 손상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상자를 제외하고 또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한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집 근처에서 보존 치료를 하는 데에는 그래도 조금은 유리한 병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종합병원이죠.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응급실과 여러 진료 과목 의사가 있겠고 입원실도 많은 병원입니다. 우연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112나 119 출동으로 환자의 상태가 출혈이나 골절이 의심된 그런 환자라든지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사고 현장에 119 앰뷸런스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진료 선택지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종합병원의 응급실에는 사고로 인해서 환자의 상태가 응급인지 아니면 수술이 필요한지 등 환자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에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만약 환자의 상태를 응급실에서 살펴본 뒤에 부상 상태가 심한 환자라면 입원을 바로 시켜줍니다. 그런 후에 어느 정도 치료나 수술 등을 거쳐서 퇴원 조치할 것입니다. 입원도 그리 오래 해주지 않습니다. 수술 및 중상 피해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단이 8주 나와도 수술하고 2주 정도면 퇴원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후로는 집 근처의 그 작은 정형외과나 한방병원, 한의원 등에서 치료를 2차적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자, 왜 종합병원을 가는 것이 좋은지 아세요? 보험회사의 간섭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치료를 받거나 검사를 받거나 진단을 받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작은 병원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 병원은 MRI를 하나 찍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위에서 말씀을 드렸죠. 실장님. 네. 보험회사 눈치 많이 봅니다. 적은 병원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는 종합병원이 유리한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상위의 병원입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는 가지 않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큰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적 필요가 필요한 경우에 아니면 전문 병원에서 혹은 정형외과 등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을 할 경우에 진정 수술이 불가피한지를 대학병원 교수에게 한 번 더 체크한다는 차원의 진료를 해볼 만한 병원으로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일선 전문 병원이나 정형외과에서는 꼭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환자에게 수술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부위라고 위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네, 국장님께서 위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나 어깨 회전근개 수술 이야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공부 열심히 좀 한 듯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는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병원의 형태에 대해서 5종류로 설명을 제가 드렸죠. 제 영상을 잘 보시고 참고해서 최종적으로 병원 선택은 개인이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올바른 병원 선택을 해서 피해자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국장 TV였습니다.